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TV입니다. 흔히들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집값이 내리고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살펴보면 공급 부족과 경기가 활성화되면,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니까 집값이 올라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역시 경기가 좋으면 가정마다 넉넉한 살림을 갖게 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공급까지 부족하니까 집값이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저금리가 겹치게 되면 대출을 받았으라도 집을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날개에 돋친 듯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짚어보게 되면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집값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가지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투기 억제 대책과 공급 확대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중에 돈이 항상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해서 집값이든 모든 것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의 자장면 가격과 지금의 자장면 가격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라면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두 봉지와 지금의 두 봉지의 양 차이는 많이 납니다.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양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은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만 놓고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것은 반복을 하면서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전체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흐름도 살펴보게 되면 노태우 정부 때는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삼저 현상이고 경기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9.1%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집값 상승률도 서울은 12.1, 전국은 12.2, 전세 상승률은 서울이 14.6%, 전체는 1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아마 지금 정부는 토지 공개념 이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시지가 제도도 도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닷가에 모래도 퍼서 집을 지었다 할 만큼 부실공사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던 시점입니다. 노태우 정부를 지나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보통에서 IMF가 터지면서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에 대한 상승률이
전국은 1.4, 서울은 1.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세는 전국은 5.4, 서울은 4.3%로 노태우 정부 때 비교하면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IMF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하는 부분, 이때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이 되고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부분도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위기 상황이 회복 기저로 들어서게 됩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4.4에서 5.6%입니다. 정책 기조는 완화에서 규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완화 정책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에는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양도세를 완화하고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재건축을 지원하는 등 다소 완화 정책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수출이 호조를 이루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3.1에서 4.7%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와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IMF를 극복하면서 수출이 호조되고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조로서는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규제 정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부세를 도입하고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I도 도입하고 대출할 때 이기 신도시도 조성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실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서울은 8.9, 전국은 6%, 전세 상승률은 서울은 2.3, 전체는 2.4%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정책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어서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3.2에서 3.3%로 많이 꺾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부동산 정책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150만원 건설, 그리고 70만원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80만원은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50만원 건설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서울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 전국은 3.1%입니다. 전세 상승률은 서울은 5.7, 전국은 6.8%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런 시점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제 일본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이야기도 이때 많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성장,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특히 이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경제가 더 위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루어졌다. 이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쪽에 많은 공을 들였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즉 집값의 상승률은 서울은 2.2, 전국은 2.3, 전세 상승률은 서울은 6.6, 전체는 4.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기반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저금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 물론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가지 상황이 변수가 발생합니다. 성장률도 낮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하는 데 있어서도 DSR, 신DTI를 도입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법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조성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도 내놓게 됩니다. 집값의 상승률은 전국은 6.5, 서울은 10.1, 전세 상승률은 전국은 3.5, 서울은 5.4%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점에 굉장히 많이 돈이 풀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섰을 때는 고금리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결국은 현금 부자들한테 많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똘똘한 채로의 전략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부동산 세금을 보유세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올해 내에 분명히 부동산 공시가격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에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얼마만큼 풀렸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공급보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